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태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예, 7월이 됐습니다, 선생님. 네, 네, 벌써. 네. 야, 그래도 확실히 그 저 대선 승리해놓고 7월 맞으니까 좀 기분이 좀 시원합니다. 일단 마음이 편하죠. 마음이 밖에 날은 덥지만 좀 그래도 마음은 그렇습니다. 네, 좀 시원하고 이제 좀 내란 특검 이제 출발하고 또 오늘인가 김건희 특검도 출발하고 네, 네, 특검들이 쭉쭉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빠른 속도로 사실 특검법안 가결됐고 아하. 특검이 완비됐기 때문에 예.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더 이제 날씨는 덥지만 날씨는 덥지만 국민들 마음은 더 편하지 않겠냐 예. 생각이 듭니다. 예, 다들 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뉴스들을 보시면서 이제는 뉴스를 틀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예, 윤석열 당선되고 뉴스를 껐다 그렇죠. 그러는데 네, 네. 이제 뉴스를 틀었다. 좀 시원한 소식이 들려온다 이런 거고요. 예, 지금 이제 그래가지고 지난달 28일에 윤석열이 1차 네. 이제 소환했는데 이거 뭐 또 말이 많았습니다. 뭐 네, 지하 주차장. 제발 지하로 좀 가게 해줘라. 네. 1시간 좀 늦게 가면 안 되냐? 졸린데. 네, 그러다가 뭐 또 중간에 그 대기실 들어가서 안 나왔다는 거예요. 대기실 조사받다가 이제 그래요? 점심 먹고 나서 대기실에서 안 나와버리고 야 그 나 경찰한테는 못 받아 나 검사한테 받을래. 막 그렇게 몽리를 부리고 그래서 실제 뭐 총 15시간인가 그랬다는데 그중에 실제 조사받은 건 5시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네. 아이고 이거 참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아직도. 이게 뭐 윤석열이 뭐 대단한 어떤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싸움을 벌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없고요. 머리 쓴 건 아니다. 네, 그 땡깡 부리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략은 없고. 네, 윤석열이 원래 전략 있는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전략을 세운다고 해봤자 네. 별거 없죠. 할 수 네.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마치 학교 가기 싫은 학생, 초등학생처럼 감옥 가기 싫은 내란범이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땡깡 부리면서 매사에 트집 잡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 아니냐 싶은데 사실 윤석열은 강한 척하지만 네네. 내면은 굉장히 겁이 많은 선생님 계속 주장하시는 거죠. 겁쟁이란 말이에요. 겁쟁이다.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뭐가 오냐면 멘탈이 사실 무너지는 단계에 들어선 거 아니냐. 왜 그러냐. 현실을 직면하게 되잖아요. 네네. 강제적으로. 그동안 윤석열은 망상 속에서 살았는데 네. 뭐 다 잘 될 거야. 우정이도 있고 희대도 있고 우정이 그만뒀는데. 기현이도 있고 뭐 내 편이 수두룩한데 뭐 그렇죠. 잘 되겠지. 이랬는데 대선에서 졌고 그 이후에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었지만 네네. 막상 이제 특검이 발족해서 조사를 받기 시작하자 현실이 다가오기 시작한 거죠. 이게 현실이구나. 현타가 왔군요. 한마디로. 이거 피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거. 계속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옛날에 그 한남동의 경호 예예 체포 때 원들이 있을 때처럼 그냥 우격다짐으로 버티면서 안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전 세계 그거 진짜 아주 쪽팔린 일로 보도됐을 겁니다. 그렇죠. 무슨 뭐 성을 쌓고 공성전을 벌였어요. 네, 이제 그때만 해도 윤석열이 이렇게 땡깡 부릴 때 나름대로 쓸 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일 공권력이 있었던 거죠. 그때 대통령이었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는 막을 길이 없다. 막을 변호인들한테 길이 없다. 물어봐야 뭐 계속 거부하시면 체포되겠죠. 뭐 이런 얘기 있을 거 아니에요. 지극히 어려운 얘기네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현타 오는 거죠. 야, 가긴 가는 건가? 이게 현실이구나. 그동안 나는 어디에서 살았던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오전에 조사를 받았을 때 네네. 경찰한테 받았단 말이에요. 그 총경 네네. 되시는 분이 굉장히 수사를 잘하는 분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좀 뭐 아픈 증거 같은 것도 제시하고 그랬나 봐요. 글쎄요, 그게 좀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그런 데서도 현타 맞고 어. 또 그 다음에 그 경찰한테 조사받는 것 자체가 사실 자존심 당하고. 모욕적이라고 느꼈을 자존심 가능성이 있죠. 상하고. 네. 그렇죠. 항상 아래로 내려왔던 그렇죠. 경찰이 감히 나를 조사해? 네. 근데 그것도 경찰분은 윤석열을 그렇게 깍듯하게 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검찰은 습관이란 게 있어가지고 반성 같은 게 있어가지고 윤석열한테 존칭 같은 거 써가면서 깍듯하게 대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도 같은 식구 의식도 있고. 이번에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됐어요. 네. 특검팀에서 그저 기자회견 같은 거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님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 무슨 윤석열 씨라고 해라 네. 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과정에서도 그것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네. 경찰 출신은 아마 그런 게 별로 없을 겁니다. 네. 뭐 검찰총장 출신이다 윤석열이. 네네. 그래서 뭐 같은 식구라든가 좀 모셔야 된다라든가 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검사 동일체는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조사하면서 윤석열 씨 그랬든 네네. 성렬아 그랬든 어쨌든 성렬아. 존중을 안 해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렇게 극단적인. 그러면 이제 윤석열은 그런 자체에서 묻어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 윤석열 씨라고만 해도. 그러니까 얘는 서열 동물이잖아요. 아. 나보다 아래다 싶어야지 이게 네. 유지가 되는데 강함이 자기보다 위에서 자기를 이렇게 찍어 누른다 싶으면 그 힘의 역정 관계를 느끼는 순간 멘붕이 오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전에 조사받고 멘탈이 나가서 방에서 안 나온 거 아니냐 열받아가지고 예. 열받았다기보다 이제 어찌할 줄 몰라서 그래서 바꿔줘 좀. 난가. 검사로 바꿔줘. 검사는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야. 근데 그 특검에서 좋은 말을 했죠. 네네. 피의자가 조사자를 선택할 수 없다. 그 얘기 옛날에 한동훈이 먼저 했다 그러대요. 아 그래요? 쇼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 칼로 지가 맞는 꼴이에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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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윤석열이 한 모든 말은 옛날에 한동훈이 다 했어요. 반박을.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면서. 네네. 자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윤석열이 사실 지금 정신적인 붕괴 과정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야 이 차를. 한번 당하고 나서. 네. 뜨거라죠. 네. 그래서 원래는 어제죠. 네. 어제 나오라고 그러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특검 열받았어요. 그렇죠. 그래. 그럼 한 번 그래 다음에 잡아주는데 이때도 안 나오면은 알지. 체포지. 이렇게. 구속이지. 뭐 근데 사실 윤석열이 그 현실이니까 예. 계속 거부할 수는 없는데 네. 어쨌든 조잡하게 계속 땡깡을 부리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 뭐 위세를 부린다기보다는 그렇죠. 네 뭔가 궁지에 몰려서 막 짖는 발악하는 네, 땡깡 부리는 감옥 가기 싫어요 이런 거다. 뭐 이제 쉽게 하면 독방에 갇힌 멧돼지처럼 날뛰는 그런 네. 이제 상황이다 이런 거죠. 죽기 전에 소리 지르는. 꽹꽹거리면서. 그것도 시끄럽죠. 뭐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도살장이잖아요. 지금 그런 거죠. 특검이. 도살장에 가기 직전이죠. 그렇죠. 지금. 그 상황인 거죠. 아니 그래 그 제가 정말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선생님 이제 주변에서도 궁금해하는데 자꾸 웃고 다니잖아요. 윤석열이요? 예. 네. 근데 옛날에 그 감옥 갈 때도 웃을까 하고 웃을 수도 있어요. 웃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 진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사형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외환 제가 오늘 고발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외환은 빼박 아닙니까? 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라는데 정말 사형장에서도 웃을까? 이게 그 심리가 궁금해요. 사형장에서 못 웃겠죠. 사형장에서는 못 웃는다. 네, 이제 윤석열이 웃는 장면들을 과거에 보면 네네. 얘는 그 공경에 처했을 때 맞아요. 당황했을 때 웃어요. 그때 그 이재명 대표랑 그 당시에 후보 네. 토론할 때 네네. 뭐 진짜 완전 공격받으니까 어려움에 처하면 어려움에 웃죠. 처했을 때. 그때 웃죠. 네. 근데 물론 가증스러운 웃음이고 네. 매우 이상한 웃음입니다. 기괴한 웃음이라고 기괴한. 웃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서 즐겁게 웃거나 여유 있어서 웃는 웃음이 아니고 네. 막 당황스럽고 억지스러운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으니까 그냥 그걸 웃는. 웃음으로 모면해 보려는 그러한 어떤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곤란할 때마다 웃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이 지금 비치면서 사람들이 열받아요.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네네. 그만큼 윤석열이 궁지에 몰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웃을 때는 겁나는 거라고 보면 된다. 그렇죠. 윤석열이 진짜로 즐거워서 웃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처먹을 때,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먹을 때. 그때는 표정이 웃는 게 달라요. 어. 이게 기괴한 웃음이 아니라 그때는 나름대로 그냥 정말 행복해 보이니까. 행복한 웃음이에요.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계란말이하고 계란말이 그때 빼고는 이따가 소주 한 잔 탁 먹으면서 이 계란말이를 먹어야지. 그렇죠. 그때는 막 낄낄대고 웃고 좋고 그런데 아. 그렇지 않고 이런 어색한 그러니까요. 웃음들, 어색한 웃음들은 다 윤석열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위축돼서 공경에 그런 거군요. 처했을 때 웃는 것이다 이런 거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이제 네네. 계속 웃는 거. 네. 이제 소위 이제 실성에 떨어져.
아 이제 완전히 맛이 가는. 네, 완전히 맛이 가서 그냥 내내 웃는. 아.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네. 네, 그러니까 정서가 완전히 붕괴돼서 붕괴되는. 감정 통제가 붕괴돼서 상황과 맥락에 상관없이 음. 계속 실실 웃는 단계. 네,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오면 이제 실성인데요. 네네. 그야말로 이제 미쳤다고 하는 거죠. 어허. 이제 뭐 그 단계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은 사형장 들어갈 때는 모르겠지만 감옥 들어갈 때도 웃으면서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하군요. 있는데 이제 네. 들어가면 정신이 들어온다. 들어가면 이제 서서히 네. 온다는 거죠. 예. 예, 독방이 아니라 네. 잡범들이랑 같이 있는 방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기도 하죠. 거기 가면 이제 딱 진짜 서열로다가 네. 예? 막내니까 말이에요. 윤석열이 꿇어 임마 머리 박어. 그럼 윤석열 머리 받고 변기 닦고. 네, 뭐 변기 이제 닦고 이제 그렇게 좀 돼야 되는데요. 그렇죠. 아니면 그러면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달라지고 저는 김건희하고 같이 넣는 것도 좋은 처벌인 것 같습니다. 거기 안에서까지. 네. 네, 야, 그 어렵네요 진짜. 네. 예, 아무튼 뭐 온 국민들의 화를 돋구고 있는 네 윤석열인데 이제 뭐 이 속도로 가면은 뭐 빠르면 다음 주에도 체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구속이 돼야 되고요. 원칙적으로 구속시켜서 수사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뭐 수사를 아예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요. 네. 네. 뭐 내일도 재판이라는데 뭐 재판도 개판이고 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님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이제 그 검찰 고검에 거기다 차린 거지 않습니까? 특검을. 예. 그래가지고 뒤에 검찰청 로고가 있는 거예요. 네. 아 사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특검이니까요. 그게 뭐 의도적 행위냐 특검팀에 네네. 아니면 그냥 실수냐 예. 이런 거에 따라서 앞으로 방향이 달라지겠지만 글쎄요. 어떻게 조치하느냐를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윤석열에 대해서 대통령님이라고 붙인 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이 네. 문재인이나 노무현 같은 분들은 전직 대통령이거든요. 예, 예.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네네. 따라서 대통령님이라고 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네. 임기를 다 채웠으니까. 그렇죠. 정상적으로 그렇죠. 퇴임했으니까. 정상적이니까. 근데 윤석열은 탄핵당하면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게 딱 얘기를 했잖아요. 전직 대통령도 대통령 아니에요. 윤석열을 파면한다. 잘렸잖아요. 예. 그럼 전직 대통령이 아니에요. 네네. 자격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박근혜, 네. 윤석열에 대해서는 전 대통령이라고 붙이는 것도 붙이는 것도 안 된다. 안 되는 거고 네. 잘못된 거고 조사받을 때 대통령님이라고 했다 만약에 아, 그건 있을 수 진짜. 없는 일이죠. 아 그러니까 정님이라고 붙이고 싶으면은 윤석열 파면대님. 아니면 윤석열 내란 수계님. 그렇지 괜찮네요. 네, 그게 괜찮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님. 네, 그렇죠. 괜찮은데요. 내란. 그런 존칭은 써줄 수도 있어요. 뭐. 네 수계님 그럼 지금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괜찮은데요 이거는. 예 이게 지금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네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가지고 지금 네. 파면을 시켜놨는데. 그렇죠. 네 이것부터가 벌써 그냥 속이 확 상하고요. 그래 윤석열이는 그렇게 대우해주면 절대 협조 안 해요. 아. 자기를 벌써 딱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면 네 강약 약강이니까요. 너는 또. 내 아래구나, 서열이 낮구나 나보다 딱 이렇게 네.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압적 자세를 보이겠죠. 일단 님 붙이면 안 되겠네 선생님. 일단은 윤석열 네. 길을 확 꺾어놔야 돼요. 네. 딱 들어가자마자 네네. 너 똑바로 앉아라. 다리 야 오므려 다리. 어이, 그죠. 웃지 말마. 딱 이런 네. 얘기해가지고. 좋네요. 선생님이 한번 좀 특검으로 한번 가시면 안 됩니까? 아니 뭐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가 지금도 대통령인 줄 알아. 뭐 이러면서 호통을 치면서. 아 좋은데요 아주.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모욕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들이.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구석으로 몰아넣고 네. 윤석열한테는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네네. 존칭을 해줄 존칭 이유는 쓰면 안 된다. 없다 이런 얘기죠. 예. 님 말고 놈으로 하죠 그냥. 예, 아니면 수계님 정 안 되면. 정 안 되면 내란 수계 놈 괜찮고요. 예, 수계님이나 놈이나 그죠 한 끗 차이니까. 좋습니다. 그럼 김건희한테도 그 이제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라고 한다고. 네. 그래가지고 막 국민분들이 막 방송 보고 야 그러면 안 되지 무슨 여사냐 씨라고 해라 이런 씨.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김건희 휠체어. 네. 병원에 꼭 가야만 했습니까 선생님? 제가 이거를 듣고 나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예. 아니 병을 좀 내세워서 꾀병 행세를 하려고 해도 네. 준비가 필요하다. 조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성실한 준비와 조사를 해서 병에 대해서 꾀병을 알아야죠. 이 꾀병 잘못 알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저도 해봐서 알아요. 재밌어요. 예, 가짜로 꾀병 알다가 손해 본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꾀병도 조사를 해야 돼요. 이런 증상이 있고 뭐 이걸 해서 네네. 잘 속이기도 해야 되고 아하. 대책도 세워야 돼요. 자, 근데 김건희 쪽에서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쉽게 가려고 건성건성 예, 예. 준비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지병이 우울증이었던 거짓말부터 일단 웃기는 거죠. 네. 우울증의 가장 중요한 증상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대인 관계를 기피하는 것입니다. 대인 접촉을 네네. 회피하죠. 그리고 사회생활을 거의 안 하려고 하죠. 안 하려고 한다기보다 못 해요. 힘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오기도 힘든 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앓고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거. 예. 또 주변에서 보셔서. 근데 김건희가 대인 관계나 대인 접촉을 기피했나요? 너무 많이 해서 문제 아니에요? 너무 많이 전화하죠. 그러니까 새벽까지 전화하고. 안 해도 되는, 안 해야 되는 접촉까지 하는 사람 아니에요. 네. 안 해도 되는. 예, 막 전화질하고 네, 만나서 뭐 그렇습니다. 백 받고 뭐 목걸이도 받고 또 뭐 사방팔방 전화해서 지시하고 나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다리 위에 가서 막 삿대질하고. 네. 자, 이런 증상이 우울증하고 매치가 됩니까? 네. 전혀 맞지 우리를 않죠. 우울하게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조사를 좀 하면서 해야지. 네, 적당히. 자, 이제 어쨌든 지병이 우울증이라는 건 거짓말이고 예. 뭐 급성 우울증이 왔다 쳐요. 근데 급성 우울증 걸린 환자 그래서 아산병원에 입원한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갈 때는 걸어 들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나올 때는 휠체어 타고 나왔습니다. 휠체어 타고 나오더라고요. 이거면 병원이 이거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악화됐으니까. 멀쩡한 사람을 그러네. 왜 멀쩡한 사람을 불구자로 이거 막 아산병원 안 되겠네. 휠체어 타게 만듭니까? 예.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김건희 종아리를 쳤나 아니면 밥을 안 줬나 네. 아니면 이상한 약을 먹였나 이 정도면 김건희랑 윤석열이 아산병원은 고소해야 돼요. 고소해야 되겠군요. 나 우울증 치료하러 들어갔는데 반 병실 만들어서 휠체어 태워서 내보내? 휠체어 태워서 내보내 산송장 만들어서 자, 이거는 아산병원에 큰 이제 실책을 한 것이다. 네. 사람을 하나 잡은 것이다. 예. 그래서 김건희 인권을 위해서라도 어떤 치료를 했는지 공개. 예. 괜찮네요, 선생님. VIP실에서 도대체 어떤 치료를 했길래 김건희가 네. 못 걷게 됐는지 네. 이걸 밝혀야 됩니다. 자, 근데 김건희가 또 집에 가자마자 일어섰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놀라워요, 김건희는. 그래서 어찌가 전반적으로 꾀병이었다는 게 이번에 확인되는 건데 어쨌든 김건희가 왜 이런 꾀병을 하느냐. 예. 뭐 다들 뭐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일단 소환을 좀 피하면서 시간을 네. 끌자 하는 목적이 제일 클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자기가 피해자, 약자 네. 또는 뭐 병약자 네. 이런 모습을 보여서 저 진짜 아파요, 뭐 이제 힘들어요 이러면서 좀 책임을 면해보려고 하는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짓을 좀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건희의 꾀병 쇼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데 앞으로도 또 할 수 있죠. 이번에는 뭐 다른 병 같은 거 갖다 댈 수도 있죠. 네. 우울증은 이번에 했으니까. 그럼 뭘 하나? 뭐 조현병이라든가 치매라든가 뭐, 치매. 그런 건데 무슨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런 식으로 네. 할 수도 있죠. 꾀병일 가능성이 높죠. 아. 그러면서 어떻게든 처벌을 좀 줄이려고 하는 네. 이런 짓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게 실제로 그 휠체어를 타고 이러면은 뭐 조사받을 때나 감옥 갔을 때나 좀 약간 그런 걸 양해를 해준다면서요. 근데 그거 짜고 치는 거죠. 네. 그것도 재벌 회장들이 맨날 그러니까 재벌 회장들이 휠체어 그렇지 타고 않습니까? 뭐 이러고 나오잖아요. 링게를 꽂고. 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도 병원 갈 때는 휠체어 타거든요. 네. 일단 그렇게 해야 너무 이제 동정 여론들과 좀 유발시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가혹한 조사를 하지 않도록 네, 유도할 네. 수 있다고 믿는 건데 예. 검찰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모를 리는 없습니다. 네. 만약에 일반인이 그런 짓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예. 뭐 가만 안 둘 것 같은데요. 저는 휠체어 발 확 찰 것 같아요. 검찰이. 일어나 임마. 일어나 임마. 그럼 깜짝 놀라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너 지금 조사받는데 거짓말까지 하고 그러니까요. 공무집행방해야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재벌회장이 타거나 김건희가 타면 예. 저렇게 아픈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막 몰아붙이겠냐. 네. 이런 짓을 하는 거니까 짜고 치는 짓이다. 어찌 보면 김건희가 이런 걸 통해서 검찰 내부나 아하. 이런 쪽에 신호를 보내는 신호를 건가? 보내면서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것도 네. 있을 수 있는 거죠. 아하.
예, 이제 뭐 그 일각에서는 김건희가 이름을 김명신에서 이제 김건희로 바꾼 거지 않습니까? 네. 개명을 한 건데 이게 자기도 이건희 부러워가지고 그 건희 이름을 따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건희나 재벌 회장들이 휠체어 타는 거 그것도 부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도 한번 타봐야 되겠다 휠체어. 그렇죠. 이 기회 이번에 이 기회에 한번 코스프레 나도. 한번 해야지. 야 윤석열 너 끌어. 윤석열 끌고 나오더만요. 네. 아 근데 이 사과를 좋아하는 건가? 뭐 자꾸 이렇게 사과를 먹고 옛날에도 그 개사과 사진도 있고 그랬지 예. 않습니까? 또 사과가 또 예. 주제에 예. 미용이 좋다고 믿어서 믿는 거 먹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런 그 것 때문에. 백설공주도 사과랑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독사과. 네, 독사과. 네. 그 백설공주가 사과를 좋아했나 봐요. 뭐 알 수 없죠. 네네. 실존 인물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김건희 입장에서는 사과 먹으면 미용에 좋다. 네, 뭐 이런 걸 믿는 믿으면 건가? 열심히 네. 사과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 뭐 감옥에 가면 못 먹을 것 같은데 이제요. 감옥에서도 과일을 좀 주긴 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뭐 감옥에 가서 먹는 것으로. 그렇죠. 네네. 거기서 개사과를 네. 계속 먹는 것으로. 예, 그래서 그 지금 변호인이 최지우인데요. 이 최지우 이름도 참 이놈이 이제 뭐 한 말이 특검에서 소환 요청이 올 경우에 일시, 장소 등을 협의에 응할 예정이다.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어디 장소 정해가지고 오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검사들이 핸드폰을 놓고 들어갔죠. 그 출장 검사 네. 가서 신원조회 당하고 네. 뭐 핸드폰 다 아 맞아 뺏기고. 신원조회를 당했죠 그때. 신분증 다 뺏고 앞에 군대 동원해서 쫙 지키게 하고 야 검사들을 겁주는 네. 아주 뭐 출장 서비스를. 이건 뭐 아니 이거 뭐 특권이 있어요 보니까. 네. 네. 아직도 이게 되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인도 이상한 사람 쓴 거예요. 아. 현실을 좀 아는 변호인을 예. 써야 되는데 아하. 김건희나 뭐 윤석열하고 붙어 다니다 보면 변호인들도 원래 이상한 사람들이겠지만 더 네. 이상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아. 그러다 보니까 옛날과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사실 내란 세력의 핵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김건희거든요. 예. 윤석열이라기보단. 네. 다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네. 그래서 이 내란 세력이 진짜 반성을 하고 네. 사과를 한다는 것은 곧 김건희가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속 버티고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본인의 어떤 자율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예, 판단과 예. 결정이라기보다는 김건희가 그렇게 버티고 있으니 아. 밑에 인간들이 어떻게 네.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할 수 있겠어요. 어허. 그래서 김건희 처벌이 중요합니다. 네. 따라서 이런 짓 하면 윤석열 이상으로 혼내주면서 바로 소환도 하고 필요하다면 네. 바로 구속도 하고 예.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란 특검에서도 김건희의 역할을 밝혀내야 되는 게 있고요. 지금 보니까 김건희 특검은 당연히 김건희를 이제 네. 조사하는 건데 최혜병 특검에서도 또 나오죠. 거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뭐 웬만하면 다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뭐 웬만하면 아니라 파는 대로 다 나올걸요. 파는 대로. 여기서도 김건희가 나오네.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라고. 뿌리. 예, 워낙 네. 그 권력의 중심이다 보니까 참 건드리면 다 김건희가 연결되는 건드리면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저에서 윤석열 김건희 나올 때 지금 오늘 좀 전에 나온 뉴스 보니까는 윤석열이 이제 쭉 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알기로 윤석열이 1시간 얘기하면은 뭐 한 59분 동안 얘기한다는 거니까. 네. 근데 김건희가 더 길게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보다. 네, 한 두세 번 더 길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권력 관계 진짜 제대로 보여줍니다. 나오죠. 그 윤석열 끝난 다음에 김건희가 더 길게. 네, 윤석열이 군시. 그렇게 말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요. 김건희한테 꼼짝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예, 이제 7월에는 정말 구속되는 모습을 좀 봐야만이 그렇죠. 정말 시원하게 그렇죠. 7월 말에 휴가를 좀. 국민들은 피서지로 휴가 가고 네네. 김건희와 윤석열은 감방으로 휴가 감방으로. 가고 아, 딱 좋네요. 네, 서로 같이 휴가를 즐겨야 되겠죠. 네네. 아유 뭐 진정한 휴가 기간이 되겠어요. 네, 네. 투옥되면 우리는 에어컨. 맞습니다. 아 그 나경원도 같이 선생님 그쪽으로. 나경원. 네. 나경원은 요새 상태 안 좋아 보이죠. 상태 안 좋습니다. 네. 상태 안 좋아요. 아니 드럼통 들어가더니 네. 이젠 또 그 텐트 안에 들어가 숨어요. 예. 근데 나경원이 참 여러 가지 동기를 짐작해 보는데 네네네. 집에 냉방비 아끼려고 지금 나와 있나 저게?
국회 네. 거기 시원하다면서요? 아, 예, 시원하더라고요. 예, 그 냉방이 잘 돼가지고 네. 집에 냉방비를 아끼려고 저 짓을 하나. 아, 또는 혹시 밀실 애호증이 생겼나 이런 의심도 들고. 그러니까 드럼통이랑 연결시켜서 본다면, 예, 그러니까 드럼통 들어갔을 때 왠지 좋았을 수 있어요. 안전한 것 같아. 사실은 반대거든요. 근데 진짜 선생님 그때 정말 그 신기했잖아요. 그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그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나경원이 망가졌다라는 정상이 것을 아니라는 거죠. 보여주는 증거라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그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일반인하고 다른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심리 체험을. 예, 우리는 드럼통 속에 그렇게 들어가고 나면 공포에 시달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 무서웠어. 그런 퍼포먼스를 어떤 놈이 도대체 하자 그런 거야. 이럴 수 있는데 나경원은 거기 들어가니까 여기 너무 안전해. 편안하고. 단단한 껍질이 날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윤석열이 날 못 때릴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았다. 잠옷 네. 즐거웠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넓은 곳을 무서워하고 좁은 곳에 이렇게 숨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왜 넓은 곳에다가 텐트. 텐트를 쳐놓고 왜 거기 숨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도 방에 무서움 많이 타는 애들이 텐트 쳐놓고 거기 숨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간혹 보시죠. 방 안에 텐트 쳐놓고 거기 들어가 사는 애들. 네. 물론 안정감이 드는 거군요. 물론 네, 놀러 가기 위해서 캠프 같은 걸 좋아해서 그런 애들도 있는데 그건 네네. 상관없어요. 그건 문제가 없는 건데 그건 뭐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방이 좀 커 보이는 거죠. 무섭고 벽장이니 뭐 이런 데서 귀신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불안이 심하니까 텐트 딱 쳐놓고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면 안전한 느낌, 안전감 같은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텐트에서 자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요건 문제가 있죠. 치료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나경원이 그런 꼴 아닌가. 의심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나경원이. 드럼통이랑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호되게 한번 당한 경험이 있고요. 나경원이 과거에. 그렇죠. 당대표 선거 나왔다가 그야말로 아주 잔혹한 작사를 냈죠. 아작이 났죠. 그렇죠. 윤석열한테. 네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두려움이 생겼을 수 있다는 거죠. 윤석열에 대한. 그 다음에 윤석열에게 딸랑딸랑거리는 사람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저는 거기서 나경원은 망가졌다고 봐요. 윤석열의 학대로 인해서. 그러고 드럼통 들어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있으면 윤석열이 자기를 해코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래 자꾸 들어가고 싶은 거죠. 공포의 표현이군요, 여기도. 네, 그래서 거기서 농성도 네. 그냥 이렇게 쭉 자리 펴놓고 앉아서 하든 뭐 해도 되는데 보통 그렇죠. 텐트를 쳐놓고 거기 들어가는 장면 네. 보니까 굉장히 즐거워 보인단 말이에요. 네. 뭐 약간 이제 사람들 말로는 화보를 찍는다 지금 거기서. 네, 인스타하고 약간 신난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그러면 뭐 집에 있는 것보다 거기가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심리적으로는 빠루도 하나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빠루 딱 들고 있으면 네. 굉장히 안정감이 있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그런 거 넣어줘야 됩니다. 그 안에. 예. 그 밖에서 이제 못 나오게 막든가. 예. 거기서 네. 살아라 평생. 참, 그러니까 뭐 아니 숙식 농성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뭐 단식 농성 이런 건 익숙한데 선생님 숙식 농성 이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한동훈계 쪽에서 야 진짜 한심하다 이거 뭐 피서 농성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막 나경원 막 발끈해가지고 뭐 이거 난 해당 행위 아니야. 뭐 이렇게. 뭐 자기가 당이에요? 네, 자기가 당해야지. 네. 이거 봤을 때 참 이게 의아한데 아니 그 또 나경원이 또 이재명 대통령한테 자꾸 대표가 입에 붙어 있네요. 아니 그 재판 안 받을 거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쥐는 뭐 그 빠루 지금 몇 년째 재판을 안 받고 있죠 지금. 그렇죠. 이게 6년째인가? 네. 야 어떻게 진짜 이럴 수가 있는지. 나경원은 그리고 내란 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지금. 네네. 드러난 증거들에 의하면. 어허.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되면은 내란 종식에 뭐 애누리 없을 거라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살고자 발악을 하는 거예요. 네. 나 좀 살려줘. 김민석은 절대 안 돼. 민석이는 안 돼. 네. 뭐 이제 나를 좀 봐줄 수 있는 한덕수 같은 애는 안 될까? 뭐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한덕수를 돌려줘. 한덕수를 돌리다오. 네. 그래서 나경원이가 진짜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겨서 네네. 그런 밀실을 좋아하는지는 감방 보내보면 알아요. 예. 거기서 불안해할 겁니다. 텐트 달라 그럴 수도 있고요. 만약에 화장실이
고립돼 있으면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허. 거기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예. 야, 참 정서적으로 정말 완전히 뭐 그렇죠. 피폐화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윤석열한테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 네네. 당 대표에서 떨어지고 자진 네. 사퇴했을 때 그때 나경원이는 어떻게 보면 치료를 좀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심리 상담을 받았어야 된다. 네네. 참 안타깝네요, 진짜. 예. 근데 이번에 저는 그 뭐 통화한 것 중, 아니 그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이제 딸이랑 통화를 했다. 뭐 말하자면 이제 딸이 빨리 뭐 집에 안 오냐 약간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나경원의 딸 그러면 사실 또 우리가 할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정 입학시켰고 네. 또 딸을 그 좀 내세워서 자기 이용을 좀 해먹었잖아요. 네, 자기 네, 정치에. 네, 맞습니다. 이것도 진짜 이 심리가 아주 썩은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러니까 나경원은 냉방비 아끼는 게 아니라면 네네. 가족 부양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거기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야. 그 이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으면 선생님. 사적 동기야 누가 알겠습니까만 네네. 어지간하면 집에서 안 나오는 게 맞죠. 아. 가족들을 두고 나와 있겠습니까? 아니 물론 비장한 어떤 단식 농성을 해야 될 상황이다. 네. 결연하게. 네네. 그럴 경우에는 뭐 가족이고 뭐고 나와서 아하. 대의를 위해서 싸워야 되겠지만 네네. 지금 그런 상황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리하게 숙식 농성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네네. 게다가 뭐 단식도 아니고 먹어가면서 사는데 잠도 잘 자고. 네. 가족들을 왜 버리고 나와서 해요? 웰빙 농성이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들을 어떻게 보면 좀 관계가 좀 안 좋지 않나 하는 의심을 들게 만들죠. 그게 찔려서 딸 얘기가 나온 건가? 그럴 수도 있고 남편하고 이 기회에 좀 헤어져 있어 볼까? 각방은 이미 쓰고 있으나 네. 그래도 같은 집에서 얼굴 마주치는 게 너무 싫어. 아예 나와서 살아보니까 살 것 같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경원이 그런 식으로 개인의 문제를 정치에 악용하지 마시고 빨리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해라. 네네.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을 해라. 네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집구석에 들어가서 해결 좀 하고 나와라. 집구석 가서 가족 문제 해결하시고 네. 또 만약에 진짜 불안 때문에 자꾸 그런다. 그러면 치료받고 네. 이렇게 해결해야지. 그거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포장을 씌워가지고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들 필요는 없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상승을 합니다. 보통은 떨어지는 게 정상이라는데 대통령 된 다음에는. 근데 뭐 조금 지나서 떨어지는 거지. 임기 네. 초반에는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죠. 그렇습니까? 급격하게는. 네. 윤석열이 좀 예외적인 인간이었고요. 윤석열이 5월에 취임하고 네. 7월 중순인가가 30%인가? 네, 뚝 떨어졌죠. 뚝 떨어졌죠. 네. 네, 그래서 7월 말 8월 총가에 퇴진구를 걸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정상동에서. 네. 근데 지금 이제 전국에서 50%를 넘었는데 이게 좀 특별한 게 TK에서도 넘어버렸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좀 의미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거는요. 제가 예. 계속 얘기하지만 네네. 한국의 공포 형 보수, 네. 그러니까 보수 지형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네. 예전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되고 나면 지지율이 더 오를 것이다 그랬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 한국의 보수가 대부분이 공포형 보수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공포형 보수는 한마디로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네. 군대가 동원돼서 사람들을 싹쓸이할 수도 있다라는 공포를 예. 여러 차례 체험하거나 목격하면서 줄을 보수 쪽에 선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한국 역사를 보면 옛날부터 살아오신 분들은 4.19 혁명이 성공하는 듯했으나 곧 박정희가 예. 군대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쓸어버렸고. 아작내는 것을 봤고 네. 또 80년 민주화의 봄이 올 듯했으나 또 전두환이가 군대를 동원해서 다 싹쓸이하는 걸 봤고 예. 대학살을 목격했고 이런 걸 자꾸 경험하면서 지금 상황 봐서 내가 저쪽에 주셨다가는 예. 죽는 수가 있다. 이쪽에 와서 보수 완장을 차고 있어야 산다. 이래서 보수 지향 성향을 갖게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나이 든 층 대구 경북 지역에 많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논리적 설득으로 보수 성향을 바꾸게 하기가 힘들어요. 딱 하나 가능한 방법은 네. 공포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야 정신이 좀 돌아와요. 예. 근데 지금의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 예. 민주당 승리,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저는 공포를 완화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일단 12월 3일 날 국민들이
나서서 네. 군대를 동원한 쿠데타 시도 예. 비상계엄을 저지시켰어요. 네. 그것도 충격을 줬을 거예요. 극우 세력이나 보수한테는. 이제 군대가 안 먹히네. 안 먹히네. 안 먹히네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대선 전까지는 언제든 다시 할 수 있어. 특히 윤석열 네. 체포됐다가 풀려나고 풀려나고. 그때 공포를 많이 느꼈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씨, 안 되네. 봐봐. 한 번 나오네. 저지시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 네. 또 군대가 동원될 수 있어. 아. 그리고 김문수 당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그 당시에. 네, 그 사람들은. 네네네. 그러면 성향을 못 바꿔요. 공포가 세져가지고. 야,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번에 김문수가 당선이 돼버렸다면 네. 이 공포는 완전히 더 확고해지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대선까지는 그 공포에서 거의 해방되지 못하고 짓눌려 있었다가 네네. 대선이 딱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내란 세력들 처벌이 시작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되자 공포가 빠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옛날 같이 군대 동원해서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 판이 아닌 것 같은데 한마디로 안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한마디로 대세가 기울었다. 아하. 이제 나는 그렇게까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정신이 돌아와요. 네. 정신이 돌아오면 네. 보수 성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반영된 게 이번에 지지율 상승이라고 저는 TK 생각하고요. 50%다 이거. 네, TK도 빠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요. 조금씩 조금씩. 그게 하나가 있고 또 네네.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지금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사실 예. 막 자기들이 보더라도 음. 막 빠른 속도로 과감하게 그뭐저 코스피 막 팍팍 뛰고 말이죠. 개혁 조치를 취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봤던 모습과는 다르다. 어쨌든 취임 이후에 그 활동과 실적으로 평가하는 네, 거잖아요. 네. 이번 지지율은.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실력으로 실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측면이 하나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재명 악마화가 위력을 잃었죠. 그런 게 사라졌으니까. 사라졌다기보다는 이제 위력이 없어요. 하긴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재명 악마화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주 목적이. 네. 대통령 안 만들게 못 그렇죠. 만들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게 제일 컸어요. 근데 돼버렸어. 대통령이 안 되지 되게 않도록 하려고. 네. 대통령 못 되게 하려고. 네네. 이게 이재명 악마화의 주 목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동기가 사라졌어요. 대통령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악마화에 이 흥이 안 나는 거죠. 아하. 내가 이걸 하면 떨어뜨릴 수 있어. 대통령 옛날에는 그런 게 있는데. 당선 안 되게 할 수 있어.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흥이 안 납니다. 쉽게 하면 동기부여가 안 돼요. 네. 따라서 이재명 악마화가 그렇게 열성적으로 진행되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들도 영향을 좋게 받죠. 옛날에는 그 얘기를 안 들으면 혼날 것 같으니까 들었는데 네, 네, 이제 분위기가 네. 바뀌었으니까 안 들어도 되죠. 따라서 이재명 악마화가 영향을 잘 못 미치게 됐다 사람들한테.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국민들한테 맞아요. 전달되고 그것도 있어요.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선생님. 여러 가지 장면들. 계속해서 이제 방송에 그렇죠. 뭐 이준석한테 그 저 선출된 권력 앞에 임명된 권력이 그 존중을 해야지. 이런 게 막 바로바로 나오니까 막 시원하더라고요 기분이. 그죠.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 뭐 이재명에 대한 악마화가 너무 거짓말이었구나. 네네. 사람이 괜찮구나. 네. 인품이 훌륭하구나. 이런 것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여러 가지로 사람이니까 네, 보다 네. 보면 따라서 이제 악마화의 위력은 사라지고 오히려 이재명 홍보 효과는 확대되는 네.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마지막 요인은 크진 않은데 하나 있죠. 네네. 윤석열과의 강렬한 대비 효과. 이전에 적당하게 못했어야죠. 네. 윤석열처럼 너무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 실수만 안 해도 잘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첫날부터 그게 대비된 거 아니에요. 첫날 그렇죠, 윤석열은 그렇죠. 술 처먹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근했다 첫날부터. 네. 그러니까 김밥 사람들이- 먹고. 김밥 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거 윤석열하고는 진짜 다르네. 네. 그러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또 일조할 수 있다. 그러네요. 예,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정부 저 인사들을 쭉 인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조금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법무부 장관. 음. 지금 이제
정성호 의원인데 이게 좀 개혁에 확고하게 좀 안 나선 그런 게 있었고 차관에 지금 이제 전 대검 형사부장인데 이제 박은정 의원 말에 의하면 이거 친윤 검사다 이 사람. 또 어젠가요? 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약간 그 불철저하더만요. 그런 게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민정수석 좀 우려고 약간 거기도 검사 뭐 그런 게 있더만요. 수사권 이거 안 된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있고 여기다 조선일보가 약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 원칙 아래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 네. 이 조선일보가 칭찬하면 이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게 좀 약간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사실 지금 희한한 것은 임기 초반에 네네. 인선이 진행되면서 네. 이 극우 세력 내지는 내란 세력들은 오히려 그렇게까지 난리를 안 쳐요. 김민석 총리 외에는. 네. 근데 이 민주개혁 진영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허.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보수 쪽에서 내지 소위 전통적인 네. 보수 쪽에서는 뭐야 지금 얼떨떨해하는 상황이랄까요?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런 평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 상황이 좀 흥미롭긴 한데 네네. 어쨌든 조선일보의 평가대로 협치 원칙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치를 목적으로 둔 건 아니다. 네네. 오히려 저는 실용주의 인사라는 표현은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는 기본적으로 실용주의 인사라고 봐야 되는데 네네. 한마디로 쓰겠다 이거예요. 적군이라도 네. 일 잘하는 사람은. 근데 뭐 그것도 이제 그 경중이 있겠죠. 네. 예를 들면 친일파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해방 이후에 네. 이완용 같은 놈들은 등용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노독술이나 그런 급들은 처벌해야죠. 네, 네, 명확하게. 근데 그 밑에 부역했던 친일파를 모조리 배제할 것이냐, 일부는 갖다 쓰면서 좀 갱생시킬 것이냐 네. 하는 문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자를 좀 선택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그러니까 실용주의 인사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 잘할 사람을 전진 배치시키는 쪽이 많은 것 같고, 네네. 그 고용노동부 장관, 네. 기관사 출신, 네, 민주노총, 김영은. 민주노총 전 위원장, 예, 김영은 위원장이죠. 이런 분들의 인사는 진짜 파격적이죠. 훌륭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민간인 출신을 앉히고, 안규백 의원. 요거 왜 보수가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그건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네. 다른 데서 시끄러워가지고 이게 묻혔어요. 네. 근데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혹시 그런 짓을 할지 모르겠다. 네, 민주노총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 앉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했습니다. 자 그런 거는 굉장히 개혁적 인사인 반면 예. 뭐 송미령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인사들은 국민들이 볼 때 야 저런 사람들이 과연 되겠나? 예.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을 일단 써보겠다. 일 잘하나 못하나 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못하면 자르긴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잘 지켜보고 있다가 감시하고 있다가 못하면 계속 거기에서 넣어야죠. 예. 요구를 넣어야죠. 저는 오히려 요구를 더 진짜 제 생각에는 감시를 더 완전히 철저하게 하고 더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이 민심을 살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심이 뭐야 이런 분위기 아니네. 네. 그럼 아무리 자기가 가까운 사람이어도 그렇죠. 아무리 자기가 그 당시 거기까지 가 있더라도 이걸 다 정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뭐 그동안 보여줬던 뭐 저 인사들이랄지 그렇죠. 그 총선 때 공천이라든가 공천 문제랄지 그다음에 그 비례대표 문제 정리할 때도 네. 그 전까지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심을 살피는 거 이게 이제 장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성호 지금 후보자는 뭐 벌써 검찰 해체는 뭐 야당이랑 의논을 해봐야 된다. 어디 야당 누구? 이분은 원래 조금 그랬어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이거 수박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네네네. 과거하고 문재인 정권 때하고. 네네.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정말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변 사람들을 철저히 장악하고 이끌어가는 쪽이에요. 아하. 그래서 그 주변인들이 딴짓을 하거나 뒤통수 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민심 청취에 아주 적극적이고
열려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뻑하면 현장 가서 소리를 듣고 국민들 그 댓글까지 읽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살펴요. 뒤통수 치기 상당히 힘들어요. 딴짓하기. 지시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딴짓을 한다. 네. 뒤에서 뭐 뒤통수 친다.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발각되는 순간 가차 없이 자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미진한 인사가 분명히 있는데 예. 뭐 초반이니까 써보다가 일단 지켜보면서 예의주시하다가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예. 하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해야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인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자의적으로 못 자를 거고 국민들이 그러니까 요구해야 이게 압박이 주변에서도 있을 거니까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건 뭐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사람은 진짜 쓰고 싶지 않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없이 임명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다가 국민들이 계속 지탄을 하면 네. 그땐 자르겠죠. 명분도 좋네요. 네, 자르겠죠. 명분으로도 좋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으로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인사를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그런 개혁 의지가 약화돼서 인사를 이렇게 한 건지는 네, 조금 좀 봐야 두고 봐야 된다. 된다. 그러니까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민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3특검을 바로 이제 대선 끝나자마자 해가지고 지금 특검은 바로 이제 쫙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검찰 해체인데 네. 이게 검찰 해체가 안 되면은 그동안 사실 지금 뭐 내란되고 전쟁 날 뻔하고 죽을 뻔하고 이거 지금 그 와중에 체포된 것도 풀려난 거 이거 간신히 지금 이만큼 온 게 우리 국민분들이 이뤄내신 건데 네. 이게 검찰 해체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잘 해낼 수 있을까 이 인사들이 네. 이런 우려인 것 같고요. 네. 그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지몬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네. 그때 이제 유행한 말이 이 지몬미 감정과 더불어서 또 죽여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뭐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때 그거였죠. 그거는 분위기는. 위험한 얘기였죠. 근데 사실 다 그랬죠. 네. 분위기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면은 야, 또 노무현 대통령처럼 죽일 거야? 약간 이런 정서가 있었죠. 네. 근데 그 결과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네. 정말 이런 끔찍한 결과가 됐다 보니까 이제는 또 시민분들도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된다. 그거는 맞아요. 맞는 그게 태도. 오히려 지켜주는 거다. 약간 맞는 이런 태도죠. 입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너무 지나친 네네. 과도한 선입견적 비판 이런 것들은 전 자제해야 된다고 보고 네.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건 다 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그 주변 사람들 보고 하고 싶은 건 다 해라고 얘기한 결과가 초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뭐 리더십이란 걸 언급하자면 굳이 네네. 주변 사람들한테 좀 맡겨놓고 좀 끌려다니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네. 따라서 하고 싶은 정말 게 마땅히 없어요. 고구마 100만 개 같은 분위기가 많았죠. 주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쪽이란 아. 말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중요했던 거예요. 예. 이상한 사람 쓰면 그쪽으로 끌려가니까.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쪽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다르다는 거군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다. 네,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때만큼의 우려는 좀 전 불필요하다 네, 그렇게 네. 보고요. 다만 앞으로 지켜보고 계속 네. 국민들이 그 우려도 전하고. 무조건 믿고 맡기는 게 아니라 예. 지켜보고 잘 못했을 때 그때는 비판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비판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네네. 인사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겁니다 아마. 예,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한 것 자체가 검찰이고요. 네. 문재인 정부를 실패하게 한 게 검찰이고요. 네. 그 뒤로 우리를 지금 전쟁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게 검찰이니까요. 그렇죠. 이놈들을 그 작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쟁 얘기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지금 이란의 이 폭격 네. 이후로 야 이란의 그 초대형 벙커버스터로 이거 하니까 이란이 그냥 꼼짝을 못하는구만 뭐 이러면서 야 그러면은 다음 차례는 북한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야 트럼프가 이거 북한 이거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근데 사실 말이에요. 예, 예. 한국 언론이 네. 국제 문제는 정말 정보를 예. 너무 왜곡된 보도를 그렇습니까? 많이 합니다.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네. 한국 기자들이 서방 언론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뭐 이스라엘, 네. 뭐 그다음에 유럽 이런 쪽의 언론을 보지 좀 공정하게 최소한 네. 러시아 거, 음. 중국 거, 이란 거
중동 네. 언론 뭐 알자지라 같은. 이거 다 봐야죠. 같이 보면서 이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아하.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런 시각 그런 입장 때문에 서방 언론에 대한 지나친 사대와 맹신 네. 때문에 초기에 계속 우크라이나가 대승하고 있다고. 네, 러시아 곧 망했죠. 곧 망한다고. 네, 곧 뭐 망했습니다. 오늘이냐 내일이냐 뭐 이러면서 했다가 결국 나중에 보니 우크라이나가 참패하는 이런 결과로 지금 나왔잖아요. 네네. 이번에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 이란 전쟁 똑같아요. 보도 태도가 아주 일방적인 보도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스라엘이 상당한 정도의 미사일로 타격을 받아서 그거 엄청나던데요. 그죠 이제 점점 드러나고 있죠. 저도 이제 그 당시 잘 몰랐는데 계속 이제 약간 좀 속보들이 좀 소식들이 정리돼서 나오는데 네,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고 맞습니다. 네타냐후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그리스로 도망갔다고 왔대요. 그런 이런 소식은 아예 몰랐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에 이 벙커버스터를 투여한 것이 네네. 힘이 세서 예. 이란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한 작전이 아니고요. 사실상 추구 전략. 그러니까 네타냐후 일병 구하기였어요. 네.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무너지게 폭격으로. 생겼으니까, 지게 생겼으니까 좀만 더 있으면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국가 소멸이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야 진짜 이거는 일반 시청자분들은 못 믿으실 거예요. 예, 이제 앞으로 뭐 점차 드러날 언론들이 겁니다. 안 알려주니까. 예. 그렇게 아니 예, 예. 거꾸로 뭐 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거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이기고 있었다라면 휴전을 왜 합니까? 그러네요. 미국은 왜 합니까? 간단하네요. 간단하죠. 네. 그럴 사람들이냐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보고 계속 공격하라고 그러지 뭐라고 미국이 나서서, 그렇죠. 나서서 벙커버스터를 뭐 하려고. 그렇죠. 그걸 던지고 왜 휴전을 종용해요? 욕 먹을 건데. 그럼요. 예. 그래서 휴전을 트럼프가 종용했을 때 아. 이제 뭐 이란도 처음엔 삐딱했고 이스라엘도 좀 네네. 삐딱했고 해서 이제 물밑으로 엄청 중재를 했죠. 러시아도 중재에 들어갔었고. 예. 자 이런 과정에서 사실 이제 벙커버스터 투여한 뒤에 휴전으로 일단 네네. 전쟁이 종결됐습니다. 완전 종결은 아니죠. 일시 정지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힘으로 굴복시켜서 어떻게 항복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이 벙커버스터 투여는 예. 전쟁을 일단 종결시키기 위한 네. 잠깐이라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출구 전략이었어요. 출구 전략. 출구 쇼였다고 볼 수 있어요. 출구쇼.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지금 미국이 못 취해요. 예. 만약에 진짜로 벙커버스터를 투여해서 이란이 무서워서 항복한 거면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예. 이란이 하고 싶은 걸 다 하려고 그래요. IAEA도 이제 오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니네 이제 오지 마. 우리 농축 활동 계속 할 거야. 어. 왜 미국이 트럼프는 맞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네. 왜? 승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 예. 그다음에 뭐 더 중요한 것은 이란과 북한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아하. 전혀 다르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란에는 벙커버스터를 쏴도 북한에는 못 쏜다 이런 못 말씀이십니까? 쏘죠. 못 쏩니다. 네. 그 이유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예예. 이란은 핵이 없고요. 핵이 없고. 북은 핵이 있어요. 네. 있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저 미국까지는 못 날아갑니까 그 미사일이? 미국에 날릴 수 있는 무기가 없죠. 그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돼야 그렇죠. 되는 겁니까? 예,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없고. 네, 없습니다. 이스라엘까지만 날아갈 수 있는 중장거리만 있습니다. 한 2,000km까지만. 예.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있냐 없냐 굉장히 크죠. 한 10,000km는 날아가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어. 자, 근데 북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있고요. 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 있고요. 네. 또 최근에 나온 대로 전략 순항 미사일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핵 어뢰도 있습니다. 헤일이라고 하는. 네. 그다음에 구축함도 이번에 2개 5,000톤급을 진수했는데 예. 전술핵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전략 핵이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어쨌든 핵무장 구축함입니다. 그런 식으로 무장력이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된다. 일단 미국 본토가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벙커버스터 갖다 날리면 북에 뭐 그냥 이란처럼 네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군사기지 몇 개 때릴 것 같습니까? 바로 미국 본토에다가 핵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미국도 알고 있죠. 예. 따라서 공격하기 힘들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력에서 일단 비교가 안 되고 군사력에서 비교가 안 되지만 네네. 또 하나의 결정적 차이는 예예. 북쪽은 이란하고 방식이 달라요. 방식이. 예, 대응 방식이 미국에 대해서 이란은 미국이 공격하면 그만큼만 보복하는 식이에요. 딱. 네. 그게 코란 때문에 그런 건 전 아닌 것 같고. 물론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 예. 저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좀 이란이 솔직히. 조금 답답하죠. 아니 최근만이 아니에요. 네, 솔레이마니 암살 때도 그때부터. 그랬고. 예. 솔레이마니 그 저 암살했을 때 그 사람이 저 지금 호메이니 그 이제 그 종교 지도자죠. 종교 지도자고 네. 실제로 이란 지도자라는데 그 이 인자는 물려주려고 그러는 사람이었대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였어.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지는 않았고 미국 그 기지에다가 미사일을 네, 쐈는데 네. 그것도 알려주고 다 쐈죠. 알려주고 알려주고 그러니까 쏴서 크게 피해 없이 예. 이번처럼 카타르처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공격 멈추면 우리 멈출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국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면 유화적인 입장인 것이고 유화적인. 나쁘게 얘기하면 좀 비굴한 모습을 네. 보인 유아적인 거 아닙니까? 약간 이제 그러니까 약간 비겁하고. 약간 같은. 겁먹고 대응을 잘 네네네. 못하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또 국민들 보기에 체면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보여주기식 자꾸 대응을 하는 솔레이마니 죽자 보여주기식 미사일 공격 한 번 하고 끝. 네. 이번에도 벙커버스터 오자 그 카타르에 있는 기지 한번 알려주고 했죠 이번에. 도망가. 예, 알려주고 또 한번 보여주기식 끝. 네. 그러니까 1대1 대응이잖아요. 맞은 만큼 한다. 네, 14개 네. 벙커버스터 14개 떨어뜨렸으니까 우리도 우리도 14개. 미사일 14개를 쏜다. 맞아요. 14개 자, 쐈죠. 그쪽이잖아요. 이런 입장 1대1 대응 원칙이잖아요. 이란은. 네. 근데 북쪽은 어떤 대응 원칙이냐? 1100배 복수 원칙입니다. 한 번 맞으면 1100배로 복수하겠다. 1대 1100배. 그러니까 우리한테 벙커버스터 한 대 쏘면 우리는 핵 미사일 날려주겠다. 네. 그러니까 대응 방식이 달라요. 아. 1100배 복수 원칙이 있고 또 하나 그거를 허언이라고 들을 수 없게 행동한 전례가 있어요. 네네. 미국 입장에서는. 예를 예를 들면은 우리 영해에 들어오면 얄짤없다 그랬는데 에이 말이나 저거 말이지 저게 한번 들어가 보세. 네네. 푸에블로 들어가다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대동강 쪽에 전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지난번 예. 그 트럼프랑 그 북미 회담 할 때 그 당시 그 얘기 나왔죠. 아, 저 배를 돌려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전문가들이 그거 썼어요. 트럼프가 북에 이제 뭐 수교 주면은 북한에서 배를 저 배는 돌려줘야지 이제. 너무 쪽팔리거든. 그거 큰가 봐요. 그럼요. 미국 해군 배가 납포돼서 네. 거기에 전시되고 있으니까. 근데 저 최근에 본 것 중에 그거 인상 깊었습니다. 그 당시에 막 소련이 그죠. 압력을 엄청 넣었죠 북에 대해서. 압력을 엄청 넣어가지고 돌려주라고 그랬다는데 제일 재밌는 건 그겁니다. 그 소련의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이제 그 소련에 있는 북한 대사 불렀죠. 야 이리 와봐. 예. 그랬더니 안 안 가가지고 야이씨 그럼 내가 간다가 갔더니 그 대사가 직접 안 나오고 3등 서기관. 그러니까 완전 말단 직원인 거죠. 3등 서기관을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비굴할 정도면 그냥 이런 정도나 만나라 이렇게. 우리 하급 관리가 상대하면 된다. 너희 같이 미국한테 꼬리 내리는 놈들은. 선생님 우리가 만약에 미국과 관계에서 미국에서 루비오가 야 그 주한미 대사 이리 한번 와봐봐. 그 막 무릎을 꿇고 갈 것 같은데. 원래 원칙은 미국보다 한 급 높은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세계 외교 관례가 저쪽이 차관이 오면 이쪽 장관 이런 식이에요.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직접 찾아오는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대사관에 그 외교부 장관이 왔다는 건 큰 일이군요. 진짜. 큰 일이죠. 근데 3등 서기관 나가서 완전히 모욕한 거네요. 차 먹었으면 꺼져 이러는 거니까. 이거는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EC-111기도 격추시킨 거 아니에요. 네. 영공 침범했을 때 정찰기.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RC-151인가 그 위에 안테나 달고 있는 그거를 갖다 격추시켰습니다. 북쪽에서도. 그리고 2000년대 넘어와서도 또 RC-151기가 접근했을 때 요격했어요. 네. 북쪽 공군기들이 따라 붙어가지고 뒤에서 미사일까지 조준했습니다. 네. 쏘려고. 네. 발사 단추만 눌렀으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아마 미국에서 전화들 뭐든 했을 것 같아요. 보내달라. 다시는 안 그러겠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고서 내려가서 그 다음부터 거의 정찰을 못해요. 그러니까 북쪽의 경우에는 대응이 다르다. 대응이 달라요. 이란하고는. 네. 그러니까 이란처럼 미온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냐라고 했을 때 네네. 미국 입장에서 그럴 거라는 의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최근에 또 있었죠. 네. 쿠르스크 파병. 러시아. 만약에 북이 미국을 꺼리고 무서워한다. 네네. 조심한다면 파병 못하죠. 미국이 싫어할 텐데. 그렇죠. 못합니다. 근데 하잖아요. 네네. 과감하게. 그러니까 신경 안 쓴다는 거죠.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대응 자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군사력, 국력, 대응 기조 이런 걸 봤을 때 미국이 정말로 건드리기 힘든 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입만 열면 미국 최대의 안보 위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북한에 핵이 있어서 북한을 공격 못한 것만은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핵이 없을 때도 못했네. 못했죠. 보니까. 핵이 없을 때도. 좀 그런 태도의 차이가 좀 있는 거네요. 지금 이 시간이 다 돼버려 가지고요. 네, 선생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 트럼프가 네. 일본 이시바 총리 이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오늘 뭐라 그랬냐면은 그 관세 그 얘기하면서 친애하는 그 일본님. Dear Mr. Japan 이시바라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일본에서 지금 난리 났어요. 야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총리 이름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번만이 아니래요. 지난번에도 뭐 그 서명하는데 그때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진짜 일본의 밤이 다시 진주만 습격하게 생겼어요, 선생님 이거. 안 그래도 이시바가 조금 이제 그런 경향이 있죠. 있지 않습니까, 이시바 좀. 쪽이. 예. 아니 그 일본이 약간 좀 열받았더라고 보니까. 일본 요즘 약간 요즘 미국도 받아야 열받았어요. 돼요. 맨날 미국 추종하고 네. 쫓아다니다가 아니, 저는 일본에서 그 2+2 회담 이거 거부한 거는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선생님. 이게 대형 사건이죠. 일본이 이런 적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미국도 많이 화났죠. 그러니까 일본한테 지금 센 얘기하고 있죠. 다시 진주만 그 정도까지 못하고 네네. 지금 뭐 군사력도 없는데 일본이. 예. 다만 독자 노선을 거리려고는 할 겁니다. 세계가 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미국 저는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미국한테 알랑거리면 돌아오는 대접이 뭐냐 하는 거를 이번에 이시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이 그동안 미국을 알랑거렸죠. 엄청 추종했잖아요. 모자 쓰고 가지고 걔가 네. 마가 모자 쓰고 갔다 왔잖아요. 맞습니다. 아버하고 그 골프도 같이 치고. 맞아요. 그 아버가 막 굴러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골프 치다가. 자 그렇게 해도? 미국을 떠받들면서 충성을 바쳤는데 돌아온 대가가 뭐냐? 개 취급받는 거예요. 친애하는 일본님. 친애하는 일본님. 친애하는 시바노. 뭐 이런 식으로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미국을 그렇게 추종하고 하늘같이 받들면 돌아오는 결과는 천대 무시 경멸 같은 것밖에 없다. 네. 존중받지 못한다. 네. 오히려 미국이 할 말 다 하고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과 맞설 때 미국도 응당한 존경을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까놓고 얘기하면 미국은 북한은 존경해요. 존중해요. 네. 함부로 못 대합니다 절대. 남쪽은 뭐, 칭찬을 엄청 하잖아요 트럼프가. 남쪽은 우습게 보잖아요. 네네. 왜? 딴 걸 다 떠나서 맞서니까 자기들한테. 여기는 머리를 조아리고. 물론 이재명 정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좀 달라질 거라고 네. 믿지만 그동안의 한국 정부가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 결국 미국은 머리를 조아리면 개 취급한다는 겁니다. 머리 조아리면 오히려 벙커버스터 쏘는 거군요. 덕수 보세요. 덕수. 그렇게 알랑거리면서 줄 거 다 줬더니 네네. 도와줬나요 미국에서? 네, 안 도와줬죠. 안 도와줬잖아요. 예. 아무튼 뭐 이시바는 이재명 대통령 핑계대고 나토 안 갔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지금 이제 이 세계는 격변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 이 외교를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할 말씀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뭘 뭐, 열심히 적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선생님. 이시바와 이재명이 성이 같아서. 같은 이시네. 네, 그래서 앞으로 한일이 같이 힘을 합쳐서 미국에 맞설. 같은 성씨끼리. 같은 이시끼리. 근데 이름도 시게루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시진핑이랑 또 같네. 그러네. 그거 시씨가 되고 이씨가 되고. 시동맹 이동맹. 이동맹. 네. 좋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싸대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